7점 모의고사 3회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3회의 1번. 네. 1번에 이제 영화관의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40m일 때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4m에 하나니까 4로 나누어서 하나 빼면 돼요. 4로 나누면 10이고 1을 빼면 9. 그래서 9개를 설치합니다. 객석 유도등. 그래서 4번이 답이고, 2번에 자동 심장 재세동기. 그래서 AED 사용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자의 상의를 탈의하는 두 장의 패드를 왼쪽 가슴 아래 겨드랑이, 오른쪽 쇄골 아래 맞고, 이번에 심장 충격기. 이제 주변 사람들은 환자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3번에 음성 지시에 따라 사용하면 되고, 4번에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화재 발생 시 재해약자의 피난을 도와주기 위해 미리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해야 되는 유형은 이제 재해약자니까 노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답을 한번 봐보면 노유자가 아닌가? 아니네요. 지적장애인에 해당이 되네요. 이제 지적장애인이 약간 판단력이 약간 좋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설명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약자, 그 다음에 해설에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3번에 지적장애인, 4번에 청각장애인, 5번에 지체장애인. 이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네요. 그래서 2번 지적장애인이 답이고, 처음 보네. 이런 문제를 처음 봐가지고. 4번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 4번이 답입니다. 5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회로 도통 시험을 하고자 한다. 적부 판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통 시험이기 때문에 정상이면은 4에서 8V 1번에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녹색 등이 켜지거나 전압으로는 4에서 8 그 정도 가리키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24V 가리키면 정상인 게 아니고요. 3번에 녹색 정상인 거 맞고, 4번에 단선이면 적색인 게 맞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제 2번은 해설에 봐보면 전압 제일 아래쪽에 2번, 3번에 2번. 전압계 지시 24V 이제 단락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단락일 때 24V가 나온다. 참고로 알아놓고요. 6번에 3000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고요. 2번이 답이고, 하나의 방호구역 3000이. 그 다음에 7번에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은 위험물에서 그래서 어떤 게 답이나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는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가 아마 3류인 것 같아요. 예, 3류하고 5류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8번에 분말 수학이 아까 10년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부착 높이가 4m 미만 연기감지기 3종이면은 50제곱미터가 4번이 답입니다. 10번에 연기감지기 이제 천장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으면 그 부근,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0번에 1번. 네. 그 다음에 11번은 목조 건축물은 화재의 최성기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그래서 최성기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시간으로 5분에서 15분 정도니까 1번이 답입니다. 굉장히 짧네요. 5분에서 15분. 이제 대략 10분이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짧네. 네. 그 다음에 12번 피난 계획의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1번은 간단 명료, 2번은 두 방향의 피난 동선, 3번은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시설.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입니다. 13번에 종사자가 3명, 객실 수 10개, 객실마다 2인용 침대,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은, 그러면 종사자 수 플러스 이제 객실이 10개고 2인용이니까는 10 곱하기 2, 그러면 20에다가 23명이 답이니까 4번이 답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14번에 이제 비상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설비는 비상전원 필요 없는 게 없는데 5개 소화전 설비가 답인데 14번에 1번 5개 소화전 설비가 왜 비상전원이 필요하지 않지? 5개 소화전 설비 이제 옥내나 스프링이나 포는 확실하게 비상전원이 필요하고요. 예, 5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5개 소화전 설비도 그 펌프를 사용하거든요. 이 펌프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비상전원이 있어야 맞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5번에 1500세대 그러면 아까 문제 똑같죠. 뭐 1명, 5명. 내 생각에는 1명하고 4명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방염 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은, 그래서 무대용, 전시용, 침구용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고요. 17번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스프링 맞고 2번에 물 분무 등의 연면적 5천 맞고 3번에 다중이용업소는 2천 이상이어야 맞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제 터널은 제한 설비가 있으면 맞고요. 18번에 화상에 관한 응급처치법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에 생리식염수 세척, 2번에 소독된 거즈를 이용하여, 3번에 부목을 태워, 이제 부목을 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4번에 뭐 바세린 이런 거 금기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네. 19번에 소방용수 시설이 아닌 것은 조수조 소화전 급수탑은 맞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19번에 20번은 소화펌프 성능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체절 운전 시 140% 초과하면 안 되고 2번에 최대 운전 시 이제 65% 이상이면 맞고 3번의 유량 측정 장치는 이제 170% 이상이면 맞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4번 맞고요. 네. 170%, 175%겠네요. 예. 그 다음에 21번의 소방기본법 목적과 다른 것은 사회의 정의 구현 이런 것은 없겠죠. 그래서 21번에 4번이 답이고요. 22번에 화재의 조사 활동 틀린 것은 1번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번 방화 혐의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알린다. 3번에 생긴 손해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조사의 대상. 이제 4번이 소화 활동 완료 즉시 하는 게 아니라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그래서 4번이 22번에 4번이 답입니다. 완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재 났구나. 그럼 바로 이제 화재 조사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제 약간 좀 현실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죠? 화재 조사는 보통 불 다 끄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하고 지금 여기 이론하고는 약간 다르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조사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요. 23번에 화상의 부위가 분홍색.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문제고 물집. 그래서 2도 화상이죠. 그래서 23번에 2번이 답입니다. 24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잘못된 것은 1번에 습식 청소용으로 교차 배관 끝에 개폐 부분 40 이상 맞고요. 2번에 급수 배관의 가지 배관은 토너모터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맞고요. 3번에 수직 배수 배관은 50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맞고요. 그 다음 25번에 40층의 소방 대상 20층에서 화재가 발생. 그러면 이제 발하층 직상 사계층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25번에 4번으로 답을 해놨는데 직상 5계층이 아니라 직상 4계층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고 4번을 고쳐 놓으면 되겠죠. 직상 4계층으로. 26번에 일반 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이 소방특별조사도 이름이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화재안전조사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1번 뭐 관계인이 뭐 자체점검 불성실 맞고요. 2번 거부한 자는 벌금이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고 3번에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며칠 전에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조사가 아마도
화재안전 조사가 며칠 이내에 해야 되나? 10일 이내는 아닌 것 같고, 4번에 소방청장은 필요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면 이제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 봐보면 해설에 봐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2번 맞고 3번이 틀리다라는 건데 이제 화재안전조사는 7일 전까지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 이제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육연구시설 2,000 미만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숙박시 2번의 아파트도 4번의 기숙사도 2,000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2,000 미만의 아파트, 2,000 미만의 기숙사 그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숙박은 600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인데 27번에 1번. 그래서 이제 2번, 4번을 2,000으로 고쳐놓으면 돼요. 지문에. 바뀌었으니까. 옛날 기준으로 1,000이니까. 28번에 그래서 28번에 소화약제로도 사용되는 가스는 그러면 CO2가 맞겠죠? 28번에 4번. 29번에 화재의 분류. A급은 일반 화재니까 1번이 답입니다. 30번에 물분무 소화 설비. 부적합한 위험물은 그럼 물 분무는 이제 금수성에 하면 안 되니까 삼류가 금수성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0번에 3번. 31번에 포소화 설비. 저팽창포, 고팽창포. 그러면 이제 합성 계면 활성제포가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1번에 2번. 이제 32번은 이제 뇌와 건축물. 그래서 저온 장기형 2번이 답이고요. 33번은 인체의 가장 독성이 높은 것. 그러면 포스겐. 33번에 4번. 34번에 폐쇄형 간이헤드. 그래서 간이헤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1000 초과하면 안 되니까 1번이 답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35번에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선박, 운항 중인 선박은 아니니까 4번이 답이고요. 36번에 이산화탄소, 할로겐 이런 거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소는 고정된 분사 헤드 맞고 그리고 특정 방호 대상물 1번에 맞고 직접 소화 맞으니까 1번이 답으로 보이는데 이제 좀 더 2번, 3번, 4번도 좀 더 봐보면 이제 2번은 그 국소가 아니라 전역 방출 방식을 이야기하고 3번은 호스릴 방식을 이야기하고 4번은
노즐 등은 운방 기구에 적재하고 방호 대상물에 직접 소화약제를 분사한다. 이제 4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인데 36번에 1번이 답이고요. 이제 4번이 이게 소화약제 용기 노즐 등은 운방 기구에 적재하고, 이제 이것은 소화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소화기. 소화기. 운방 기구에 적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소화기를, 이제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은 그냥 소화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37번의 피난기구의 종류, 층의 용도, 지하층, 층수, 층의 면적. 층의 용도에 따라서 맞고, 이제 지하층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층수하고 몇 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맞고, 층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 면적은 이제 개수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번도 맞아요. 지하층에 설치하는 게 피난용 트랙 그런 걸 설치하니까, 그래서 층의 면적은 뭐 피난기구를 뭐 몇 개 설치하느냐 그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종류하고는 관련이 없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4번이 답입니다. 37번에. 38번은 소활동 설비 아닌 것은, 소화용수 설비는 이제 소활동 설비가 아니죠. 4번이 답이고요. 39번에 백화점 7층 적용되지 않는 피난기구는, 아까 미끄럼때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40번에 비상조명 등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백화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번에 1번이 답이고요. 우원, 의료시설, 경기장, 공동주택 이런 거실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1번에 대형 피난구 유도 등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은, 이제 아파트는 소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화재 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아까와 똑같은 문제네요. 화재 조사 전담 부서에 똑같은 것은 아니고, 소방청장은 3년마다 안 할 것 같고 2년마다 해야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교육을. 그 다음에 3번, 4번 맞고요. 43번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숙박시설에는 해야 됩니다. 모텔 그런 곳. 그 다음에 44번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옳은 것은 1번. 1번은 뭐 1번은 약간 이상하고요. 2번은 햇빛이나 전등 불에 따라 축광. 그래서 2번이 맞죠. 읽어보면 44번에 2번이 답이고요. 45번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대상. 그래서 노이자 생활시설은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사람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설치 제외 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이 답입니다. 근데 노이자 생활시설이 아니라 그냥 노이자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이자 생활시설은 안 된다라는 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46번에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복도나 통로는 30m 맞고요. 천장 반자가 낮은 실내 이런 곳은 출입구 가까운 부분 맞고 3번에 배기구가 있으면 그 부근,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넘겨서 47번은 자동화재 설비 중 시각 경보 장치 기준,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에서 2.5,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맞고요. 48번에 소활동 종사 명령으로 사망, 부상, 그러면 시도지사가 보상, 4번이 답이고, 49번은 불꽃을 사용하는, 또 나오네요. 그래서 5m, 10m, 이제 에어버렸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50번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그래서 1층은 6m고요. 2층 이상은 10m.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까지 다 풀었고, 그래서 책을 뭐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이론 수업하고 문제 풀이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뭐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번 시험에는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많이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2급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한 번 더 공부하면 합격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